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코스닥의 각각 시가총액 1등, 2등을 차지하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장중에는 15%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8%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는 장중에 7% 가까운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약 1.5%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장 기업들에게 성장성과 주주 환원 등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 말고 어떤 강제성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컸었는데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잠깐 주춤했던 이 저PBR 밸류업 관련주들, 자동차라든지 지주사, 금융주, 이런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굉장히 복합적인 좀 어려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연중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 그대로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야 우리가 편안하게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고점 돌파 흐름 이후에 이번 주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다소 실망감이 있었고, 또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재료 노출에 대한 찰실험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결국엔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수 패턴상 고점 돌파 이후에 꺾이는, 그래서 속임수형 패턴, 여기서 속임수 페이크성 돌파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화요일날 결국 추가 하락이 나왔고 21선 근처까지 밀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고, 특히 자동차라든지 금융, 코스피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화요일 하락했던 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점 돌파 이후에 밀리는 흐름, 또 밀렸다가 바로 회복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 예측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조세일 때는 어떤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매매 전략보다는 지수는 당분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의 매물 저항,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이런 박스권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 다음 방향성을 위로 잡든 아니면 살짝 아래로 접었다가 다시 위로 잡든, 저는 큰 그림은 시장은 더 위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로 갈 걸로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바로 가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접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수는 이 안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종목별 장세, 그리고 순환매 장세,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코스닥은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저항 자리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코스피가 급락할 때 코스닥은 비교적 잘 버텨줬는데요. 결국에는 화요일날 코스피 지수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오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오늘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위에서 코스피와 비슷하게 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윗꼬리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 다시 눌렸다가 짧게는 850선, 조금 깊게 보면 한 830선, 이런 자리까지는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소화하고 그 이후에 이런 자리를 돌파하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코스는
특정 종목들이 압축돼서 상승하거나 또는 각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 이동하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해 놓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길 바라는 전략은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조정에 대비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주식을 골고루 많은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핵심 섹터,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대장급 종목, 이런 주도주급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장입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슈 체크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소 퇴출까지 검토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발표됐던 분위기, 약간 알맹이가 없다. 강제성이 없고 과연 이런 정책들을 기업들이 잘 따라줄지 의문이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면서 이 뉴스가 점심시간 전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분봉을 보시면 점심시간 이후 11시 한 40분, 50분부터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 뉴스에 반응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은 현대차가 있었고요. 현대차도 장중에 11시 반경부터 12시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원래 장 초반 마이너스 출발했다가요. 플러스 4%대까지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차트상 21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저 뉴스로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줬고 이탈했던 5일선을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5일선과 11선 동시에 뚫고 안착을 하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소화하고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짧은 조정, 21선 전후의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요 위를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 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단순히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 말고요,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밸류업 상법 개정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상법 개정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로 상장시키면서, 그러니까 2차전지 사업부 알맹이를 띄어서 상장을 시키면서 LG화학 주주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힌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LG화학 주주들이 누려야 할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가치를 수익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LG화학은 LG엔솔을 뚝 띄어서 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IPO를 통해서 거기서 들어온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설비 투자도 하고 공장 확장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행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회사 중심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과거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은 감안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밸류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이 밸류업을 위한 노력들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를 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변화를 이끌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주주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된다. 자,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현대 기아,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GS,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핵심주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추려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보실 때 수많은 종목, 막 30개, 50개 되는 종목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은 판단도 힘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아드리는 이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핵심적인 종목이고 대장주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가 올라가야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는 거고요. 매매를 할 때도 내가 어차피 자동차주를 할 거면 이 종목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삼성그룹주를 매매할 거면 이쪽을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내가 은행주를 매매할 거면 여기를 보는 게 제일 편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라든지 저 PBR 밸류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봐야 된다. 일단 주가에 선반영,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정책이 별로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확인 좀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요일 날까지는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돌려세우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조정이 깊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해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을 기준 양봉으로 보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게 바로 갈지 뭐 살짝 눌렸다 갈지 그거는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궤적으로 갈지는 우리가 미리 예언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매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3만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결국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그룹주 이슈로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계획은 이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도 이미 얘기가 한 차례 있었죠. 그 소문이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가 두 기업 모두 3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이런 이슈들이 주총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이 내용이 주가에 미리 선제 반영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가 살아있죠. 이런 구간이 힘든 구간이지만 크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추세가 여전히 중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너무 무리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과도한 상승에 대한 조정,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고, 그 속도 조절 속에서 점점 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수렴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시세라는 거는 변동성이 확장이 되다가 다시 축소가 되다가 다시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너무 확대되면 조만간에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축소되면 조만간에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변동성이 확대될 때 위쪽으로 확대될 거냐 아래쪽으로 확대될 거냐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수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방향성을 찾는 그 시점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해당 종목의 이슈, 뉴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텐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2차전지 산업은 결국에는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2025년, 2026년 이후에는 어쨌든 위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서둘러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에코프로 BM은 작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요. 이런 구간에서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수익 실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자리에서 또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수익만 내고 나왔어요. 제가 에코프로 BM만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에코프로 BM은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타이밍에 좋은 뉴스가 나와줬고요. 지금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냐면 리튬 가격이 그동안 하락했던 것이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 리튬 관련주들한테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동안 리튬 가격이 이 앞에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바로 하진 못하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진행되면서 기간 조정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소화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리튬 가격은 뭐라고 했냐면 바닥을 다진 이후엔 결국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가격이 리튬 채굴 원가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죠. 여기가 바닥은 바닥이었는데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의미 있는 반전을 보여줄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잡히고 있거든요.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 리튬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는 몸풀기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리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양극재 기업들은 양극재 판매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매출이 하락하고 수익성도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을 텐데 그 리튬의 자산 가격이 분기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분기 보고서에서 이걸 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평가 손실을
또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성 하락 플러스 추가 손실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 3분기, 4분기에 양극재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올 겁니다. 양극재 판매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과 수익성이 회복이 될 거예요. 양극재의 수출 규모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들이 문제였는데 앞으로 가격까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양극재 판매 규모에다가 가격까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게 더 가파른 매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수익성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가격에서 매입해둔 리튬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튬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리튬 보유 자산에 대한 평가 수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죠.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회복 외에 추가적인 수익, 재고자산 평가 수익까지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겪었던 그 안 좋은 악순환이 앞으로는 이게 다시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리튬 가격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마침 에코프로에서 이제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줌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때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입니다. 지금 이 시가총액 그대로 코스피로 넘어오게 되면 약 17등 현대모비스랑 포스코 퓨처엠 사이 23조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0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거고 여러가지 패시브 자금, 펀드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수급 효과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공매도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이 다시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 오늘 주가는 여기 보시면 장중에 급등하다가 여기 61선 그리고 뭐 241선, 121선 장기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이런 자리에서 매물 저항을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등해서 날아가긴 쉽지 않죠. 이 큰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차적으로 매물 소화를 했고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단부를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그다음 에코프로는 5대1 액면 분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현재 주가가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10만원대로 바뀌고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러면 지금 60만원이라는 주가는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기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가격대일 수 있어요. 물론 작년에 100만원대도 갔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10만원대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과거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 때 이미 경험했죠. 100만원, 200만원 하던 삼성전자가 5만원으로 액면 분할을 하니까 굉장히 싸 보이죠. 실제로는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나 이 주가의 가치는 아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심리적인 효과죠. 단순히 이런 뉴스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리튬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업황 개선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더해져서 움직인다면 좀 더 좋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지금 몇몇 너무 과열권으로 또 터진 중소형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일부 제외하면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영향이 또 있을까. 지금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25조군요. 아까 전에 봤던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실시간 기준은 25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뭐 16등, 15등까지 가겠네요. 아무튼 이 큰 종목이 여기서 없어지면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 대장주가 됩니다. 시가총액 1등이 되고 그 다음 2등, 3등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요 HLB, 알테오젠, 엔캠 코스닥 시가총액 3, 4, 5등에 속한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1, 2개월 사이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 HLB가 시가총액 3등이고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4등, 엔캠이 시가총액 5등입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커버하는 이 패시브 자금, ETF라든지 이런 펀드 자금들이 에코프로 BM에서 나머지 종목으로 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자금들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특정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들의 골고루 유입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일수록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규모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컨트롤하는 주체,
뭐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들을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원래는 뭐 100%, 200% 끌어올릴 거를 뭐 300%, 400%, 50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이거를 사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MSCI에 편입되면 MSCI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 주식을 매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물량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을 계산한 그런 움직임이 이미 HLB나 알테오젠, 엔캠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 이미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종목 말고요,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 HPSP,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요 신성 델타테크도 요 위에 세 종목과 비슷하게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주로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이것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JYP, 이오테크니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밑에도 뭐 시가총액 20, 30등 안에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또 시세가 크게 나올 만한 종목이 반드시 탄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효과에 의해서 미리 선제 반영해서 주가를 띄워놓은 종목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효과가 뒤늦게 작용할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 그게 어떤 종목이 될지는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과연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어떤 종목들이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장악하면서 코스닥 대장주 노릇을 할 것이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은 선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테마라는 게 당연히 실적도 지금 없을 뿐더러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과연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 2등을 차지하고 대장주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는 뭐 HLB, 알테오젠 이거 오케이죠. 이미 주가가 좀 올랐다는 게 단점이고, 반도체, HPSP, 반도체 대표주죠. 반도체 장비, 실적도 엄청나고, 뭐, 매출액 대비 수익성, 기술력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코스닥을 주도하는 대장주 그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나 LNF는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그 외에 요 밑에 보시면, WCP라든지, 뭐,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이 또 밑에 있어요. 시가총액 20등, 30등권 안에.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당연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2차전지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영향, 시총 상위주, 그 외에 시총 상위주의 수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터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신규 추격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바이오의 HLB, 알테오젠, 그리고 2차전지 엔캠 이런 종목들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남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바이오주나 엔터테인먼트주도 있고 뭐 게임주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나 뭐 유행을 봤을 때는 2차전지나 반도체가 가장 확률이 높다. 그러면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 WCP 이 두 종목을 일단 메인으로 볼만 하고요. 반도체에서는 HPSP,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그 밑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고영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빠져나갔을 때 수급적인 효과가 어떤 종목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를 잘 유심히 체크하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이 많은 종목을 다 보는 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효과로 주가가 움직일 종목이면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앞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움직이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단기 매매, 뭐 단타 매매 또는 뭐 스윙 매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 안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에코프로 BM 이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HLB 이거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알테오젠 지금 좀 부담스럽고, 엔캠 부담스럽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요거는 그래도 볼만하죠.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게 과열 부담도 없고 최근에 조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볼만은 합니다. 그 다음에 HPSP 이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HPSP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초전도체, 저는 매매에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의 움직임이 아직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잠잠하죠. 그러니까 잠잠한 종목을 우리가 굳이 승부처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장 리노공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고, JYP JYP 참 좋은 기업이지만 최근에 흐름 보면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런 종목을 승부처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오테크니스를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침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뭐 제2의 HLB,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엔캠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다. 조금이라도 더 높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뭐 내려보시면 뭐 반응이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오늘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보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8등인데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소화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나 반도체, 그래도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영상에서 지난주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이 당시에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특히나 에이징랜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HPSP,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HPSP랑 이오테크닉스는 또 중복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종목이라서 코스닥 종목을 얘기할 때는 이제 포함시킬 수는 없는 종목이고, 아무튼 이쪽을 제가 잘 보자, HBM 관련해서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오테크닉스는 이런 자리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여기 지금 전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이징랜드도 이렇게 추세를 그려드리면서 여기 추세 상단이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날 수요일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위가 거래량이 실려서 돌파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려서 돌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를 했어요. 이 다음날 목요일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수익 실현했고요. 뭐 그 뒤로 더 급등하긴 했는데, 지난주 제 영상 보고 에이징랜드 이런 자리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뭐 수익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났을 겁니다. 그 다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런 고점 자리가 강하게 돌파되고 나서 제가 이런 자리,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를 한번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거 아직 끝난 종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시세가 진행 중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계속 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뭐 무난하게 조정을 소화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여기서 뭐 바로 갈지 또 살짝 더 눌렸다 갈지 그거는 봐야 돼요. 그 다음 PSK 홀딩스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지난주 수요일 여기에요. PSK 홀딩스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고점 추세 자리가 돌파가 됐고 거래량이 유입됐고, 요게 이제 데스컴 장비라고 해서 HBM 공정,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데 그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용도 좋고 차트 흐름도 좋아져서 제가 지난주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 관심 있게 보되 분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다 매매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랑 다음 주 3월 초에도 이렇게 관심 있게 두면서 실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과 예상 시나리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나온 중요한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관심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무조건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비중 있게 볼만한 종목들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부용 참고용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